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공공배달 서비스, 제로배달 유니온을 통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최대 15% 할인받을 수 있는 일명 힘콕 상품권 발행부터 유명 셰프의 요리도 배달로 즐길 수 있는데요. 맛도 즐기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이번 행사에 동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접수에 70곳이 신청한 가운데 제외 대상인 도시재생 지역에 접수를 두고 시의회에서 경론이 오갔습니다. 서대문구 자원상가 아파트의 정비안이 공개됐습니다. 930억 원을 들여 3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공사의 발파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균열과 치마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낙원상가 하부 공간이 음악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침체됐던 악기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기존 뉴타운 지역을 비롯해 신규 공공재개발 신청을 받았는데요.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듯 예상보다 많은 70곳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서울시가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던 도시재생 사업지까지 신청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 결과 70곳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기존 재개발 지역이 15곳, 신규 지역이 55곳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 기존과 신규 지역에서 각각 5곳씩 총 10곳을 선정할 계획, 20곳 안팎이 지원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저희는 한 20여 곳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시가 제외 대상이라 밝힌 도시재생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행정사무감사에선 경론이 오갔습니다. 제외 대상임에도 시가 접수를 받아들여 또 다른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해달라는 지역 주민과 안 하겠다는 지역 주민이 300명이 넘게 전화가 옵니다. 하루에. 왜 지역이 이렇게 갈라져야 됩니까? 안 하겠다면서요. 도시재생 지역은 제외하겠다면서요. 제외하면 신청서를 받지 않아야죠. 저희가 선정 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해서 발표를 했고요. 기준에 맞아야 선정된다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접수까지 안 받아준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과도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희망을 주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큰 절망을 주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은 그냥 서류 신청했으니까 받으면 된다. 그렇지만 그 신청할 때 주민들 간의 갈등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들의 갈등 해소입니다. 행정이 그거 아닙니까? 이것도 몇 개월씩 끌어갖고 하면서 주민들 기대 또 줄 겁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후보직 제외 대상이라면 저희가 사전 먼저 검토를 해서 제외해서 희망 고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지역은 올해 말, 신규 지역은 내년 3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공공개발 방식으로 재건축 예정인 서대문구 자원상가 아파트의 구체적인 정비안이 발표됐습니다. 930억 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 생활 SOC를 드릴 예정인데요. 완공 후엔 현재의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자원상가 공공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국토부와 서대문구, LH공사가 협의 끝에 아파트 정비안을 도출했습니다. 정비안에 따르면 자원상가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34층에 연면적 38,000제곱미터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합니다. 저층부인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엔 37개 내외의 공공임대상가와 주민체육시설 등이 들어서고 고층부엔 공공임대주택 73가구와 분양주택 166가구를 공급합니다. 총 사업비는 930억 원으로 이 중 국비 50억 원은 저층부 건축비로 사용합니다.
건물은 2022년 9월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급하게 국토부와 저희 서대문구가 함께 협력을 해서 LH와 함께 재생 사업으로 앞으로 바로 추진되어질 그런 개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완공 후엔 현재 주택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상가 세입자는 공공임대상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주택 세입자에게는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 외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3%의 저리로 가구당 최대 2억 원의 전세금 대출도 지원합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인근 임시상가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좌원상가 아파트는 지난 1966년 지어진 국내 최초 주상복합 건물로 올해 3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즉시 이주가 필요한 2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 민원이 빗발쳤던 이른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번엔 얼마 전 시작한 발파 작업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이른바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안성 구리간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바로 옆 주택단지, 담벼락과 집 마당에 균열이 보입니다. 지면과 맞닿은 건물 하부에는 시멘트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공사장 인근의 한 가정집, 내벽에는 균열이 가 있고 저절로 열리는 창문을 고정하기 위해 청테이프도 붙여놨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 이후 생겨난 문제들이 얼마 전 시작한 발파 이후 더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 많이 벌어지고 문도 잘 안 닫히고 그래. 문을 못 열어요. 많이 흔들려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발파라는 걸 더 덮어 씌운 거죠. 앞으로 또 수개월간, 수년간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실 잘 모르는 거고 지금도 굉장히 그래서 불안합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구간 개통을 위한 발파 작업이 하루에 2차례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해당 사업이 국책 사업인 만큼 직접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진동과 소음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데다 공사로 인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발파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구나, 발파를 하나보다 이 정도지 이게 무슨 소리가 와서 집을 때려가지고 집이 그것 때문에 손상이 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 측은 조만간 자체 피해 상황을 취합한 뒤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3자 정밀 안전진단을 시공사 측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정밀 안전진단으로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없고 안전진단을 진행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덕동 인근 발파공사는 연말까지 계속해 내년 8월쯤엔 전체 발파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구리 구간 공사는 2022년 말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앞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기자, 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해주시죠. 네, 이번 입법 예고안은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 하는 개인정보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이나 성별 등 개인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겁니다. 코로나 우울 등에 따른 심리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한 조항도 신설됩니다. 감염병 의심자나 의료인 등에 대한 심리 지원과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심리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했을 때 운영 정지 기준도 마련됩니다.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엔 3개월 이내 운영 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방역 지침 위반 시설과 장소에 대한 운영 중단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요. 1차 위반 시 경고, 2차는 운영 정지 10일, 3차는 운영 정지 20일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27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책 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7,653명입니다. 어제보다 100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485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35명 더 늘어난 6,407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7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현황은요. 수도권 중학교와 헬스장 관련이 71명,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이 44명, 강서구 보험사 관련이 34명, 서초구 빌딩 관련이 16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둡고 후미졌던 낙원상가 하부 공간이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음악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낙원상가 상인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침체됐던 낙원상가 오프라인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주협 기자입니다. 어둡고 후미져 지나가기조차 꺼려졌던 낙원상가 하부 공간이 탈바꿈했습니다. 주차장이던 공간을 활용해 약 170여 평 규모인 11개의 큐브형 문화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50여 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 대중음악에 있어서의 메카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문화, 특히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새롭게 조성한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습실과 녹음실, 청음회나 소규모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홀 N플레이스,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오래된 악기를 수리하고 보관하는 수리수리 공작소와 악기 보관실이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상설 전시 공간도 조성돼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 특별기획전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원상가와 연계한 악기 만들기 체험과 나만의 음원 만들기, 악기 강좌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와도 굉장히 통하고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같이 하고 또 저희들도 그분들을 또 시민들에게 잘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집중하면서 굉장히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낙원이 들어서면서 침체됐던 낙원상가 악기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랑구. 결국 중랑구 의회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묵동 165번지에 계획 중인 청년주택을 구의회 차원에서 반대한다며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의회가 청년주택 건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6일 열린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장신자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 나머지 의원들 역시 결의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청년주택 건립이 논의되고 있는 묵동 165번지가 지역에서는 유일무이한 상업지역이라는 것. 중랑구 전체 면적으로 따져도 1.9%에 불과한 상업용지를 청년주택 건립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중랑구의 상업지역은 35만 7,442제곱미터로 구면적 대비 1.9%, 지역 주민과 중랑구의회는 절대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결의안에는 몇 가지 요구사항도 담겼습니다. 중랑구청장은 주민들의 뜻을 받아 청년주택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 전달해야 한다는 것. 서울시는 접수된 사업을 반려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묵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1221세대 건립을 철회하고 주차 비율 100% 이상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일부 묵동 주민들이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중랑구의회가 채택한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은 조만간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전달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통학로 안전 문제는 어린이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겁니다. 중구가 학교 주변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기존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된 안전 통학로를 선보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등교 시간,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100여 미터 구간은 차 없는 거리가 됩니다. 골목길에서 이어진 노란 발자국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학교 앞입니다. 차량으로 혼잡한 여느 학교의 등굣길과는 달리 곳곳에 안전과 주의를 표시하는 색인 노란색이 더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아이들도 한 번 더 보고 또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나가시는 운전자들도 아무래도 그 색이 이제 눈에 띄다 보니까는 한 번 더 여기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난해 충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구. 이번엔 한층 강화된 교통안전 시설을 선보였습니다. 노란 발자국은 망가지기 쉬운 스티커 대신 특수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역시 붙이는 방식이던 횡단보도 앞 안전 문구도 아예 좌우를 살펴요란 글씨를 새겨넣은 사인블럭으로 교체했습니다. 보통 학교 주변 300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집중 배치되던 안전시설은 확대 설치했습니다. 보행로와 차도 경계가 없어 위험하던 이면도로에 선을 그리고 LED 표지병을 매립해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도는 적색으로 포장했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상당히 시급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행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시설물들을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중구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등굣길 안전지킴이와 교통안전 지도사를 더 배치해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송파구에서 송파쌤 교육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구청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한 교육 체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구에서 송파쌤 교육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송파쌤은 주민과 구청, 학교가 주도하는 송파구 전용 교육 플랫폼으로 아동과 청소년,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평생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2018년 송파교육발전협의회에서 처음 개념이 대두된 이후 지난해 첫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11일 열린 개막식에선 현직 교사와 마을 강사들이 송파구 성내천을 탐방하며 모은 사진 자료를 통해 지역 하천의 역사를 알려주는 영상 콘텐츠를 상영하고 경희여자중학교 강용철 교사의 진행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을 유도하는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전용 부스 20여 개가 설치돼 청소년의 진로 직업 탐색을 돕는 테스트와 송파구 주민들이 만든 교육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며 온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송파쌤은 송파구를 하나의 거대한 학교이자 캠퍼스로 설정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이번 박람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종합해 지역에 특화된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서초구에서 촉발했던 재산세 인하 움직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뛰어들면서 결국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게 됐지만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에 대한 고민을 떠안게 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대상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초과 누진과세가 적용돼 집값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져 최대 50%에서 최소 22.2%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율 인하를 우선 3년간 적용할 계획으로 전국 1,030만 호가 대상에 포함돼 연간 4,78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완화되지만 반대로 지방정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재산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활용되는 지방세이기 때문 서초구가 단독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당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반대 의견을 낸 이유 역시 세수 감소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직접 재산세 인하를 결정하고 대상도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징세 당사자인 지방정부와의 사전 논의조차 없었고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가 세우고 그 여파는 지방정부가 떠안은 셈. 자치분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주요 정책 결정에서 여전히 지방정부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용산구 후암동에서 지난 7일 마을운동회 후암동 역사문화길 따라 한바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마을운동회는 후암동 두텁바위 축제 추진위원회와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018년 제정한 후암동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3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두텁바위 상징석과 안중근 의사 기념관 등 지역의 12개 역사문화 유적을 거리두기가 가능한 걷기 대회로 축소해 진행됐습니다. 300여 명이 참가한 마을 운동회엔 후암동 로컬 기업이 만든 머플러와 마스크, 도시락이 배부됐습니다. 후암동 마을 운동회 예산은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으로 확보됐습니다. 추억이 깃든 작은 동네 서점 하나쯤은 기억 속에 또 마음속에 있으시죠?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하나둘씩 밀려난 동네 서점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이중교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라는 노래 가사를 떠올리게 되는 현실인데요. 외출길에 잠시 동네 서점에 들러 넘기는 책장 속에서 이 가을의 여유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